오늘은 임진왜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진왜란의 배경입니다. 사무림 했었죠. 삼포회란, 중종, 비변사 설치, 임시기구, 그리고 을묘회란, 명종, 비변사 상설기구, 그리고 선조 때 임진왜란, 비변사 최고 권력기구 이렇게 됐었고, 일본은 포르투갈에서 조총을 수입해서 이제 전국시대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을 했다. 그죠? 이 정도 조총을 쐈다. 그래서 처음에 일본이 우리가 명나라로 쳐들어가게 길을 빌려다오, 정명가도 이러면서 쳐들어가요. 그래서 일본이 쳐들어오니까 양반들이 막 도망치고 막 난리가 나는데 끝까지 부산을 지켰던 동래부사 송상원과 그리고 부산의 정발 이런 사람들이 싸웠다. 송상원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목을 내어주기는 쉬우나 길을 빌려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항전을 한다. 전사이 가도난 이러는데 하지만 일본군한테 패배했다. 이제 일본군이 부산에서 승리를 하고 경상도 상주에서 이일에게 승리를 하고 충주에서 신립을 만나죠. 그래서 충주 탄근대에서 신립 장군이 이제 파견이 되고 전국에 있는 군사들을 충주에 모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붙자 해서 붙었는데 바로 신립이 패배. 그래서 믿었던 신립이 패배하니까 선조가 신립의 패배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의주로 피난을 가는 모습. 그죠? 그래서 어디 갔지?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의주로 피난을 가고 조정을 두 개로 나눠서 광해군한테 야, 너는 빨리 싸워라. 난 도망갈게. 해서 명나라 불러온다고 싸우는 모습입니다. 일본군의 이제 작전은 이제 군사를 이제 위쪽으로 보내면은 군사 1000명이 있으면은 한숫도시락 1000개를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군량미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한숫도시락을 보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동고서저의 지형, 산이 70%로 덮여있다. 태백산맥이 이렇게 있고 소백산맥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어서 여기를 넘어가려면 문경세제를 넘어가야 되는데 새도 울고 넘는다는 조령, 거기에 한석도시락 1000개, 10,000개를 들고 어떻게 넘어가? 그래서 넘어가기 힘들어서 아예 바다 쪽으로 해서 전라도 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이제 곡식을 나르는 해군 작전을 썼는데 그거를 이제 막은 게 바로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순신이 딱 바꿔서 옥사당한 이러죠. 옥사당한 뭐 옥포해전, 사천포해전, 뭐 당포해전, 당항포해전 그리고 제일 중요한 임진왜란 3대 대첩 중에 하나인 한산도 대첩. 그래서 승리를 해서 일본군의 이제 군량미를 쥐어박습니다. 그리고 각지의 의병들이 활동을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반격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나서 후에 조명연합군이 내려오죠. 조명연합군이 평양을 탈환하고 한양을 탈환하면서 고착 상태가 되면서 휴전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휴전이 결렬이 되고 두 번째 전투인 정유재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요거를 합쳐서 우리가 보통 임진왜란이라고 하는데 임진왜란이 1592년부터 1598년까지 7년 전쟁이라고 하죠. 근데 전반전 2년 그리고 휴전 3년 그리고 후반전 2년 이런 식으로 해서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뉘어진다. 여러분들은 임진왜란 할 때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조선의 연패 했었죠. 부산에서 패배, 경상도에서 패배, 점점 올라오면서 패배하는 걸 보면 돼요. 그리고 충청도, 탄금대에서 패배하니까 결국 위로 도망간다. 근데 이제 신립은 니탄계의 난을 진압해서 활약을 했었던 장군이죠. 아무튼 순서를 보시면 되고 패배. 그래서 선조가 피난을 간다. 그래서 광해군에게 분조를 하고 의주로 피난을 갔다. 그래서 광해군은 북인과 함께 열심히 싸우죠. 그래서 광해군이 즉위를 하니까 북인들이 득세를 했다. 성조는 명예원군을 요청했다. 그리고 나서 조선의 반격, 수군의 하락, 이순신의 옥사당한. 근데 여기서 외워야 되는 건 한산도 대첩, 그리고 김시민의 진주 대첩, 그리고 각지의 의병의 항쟁, 뭐 사명대사 뭐 이런 사람들 있죠. 홍의장군 곽재호나 그리고 조명연합군이 이제 내려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건 한산도 대첩과 진주 대첩 기억하시면 돼요. 임진왜란 3대 대첩 중에 지금 2개가 나왔어요. 반격에서. 그리고 4번에 조명연합군의 하락. 이제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이 내려와서 이여성과 유성룡의 평양성 탈환 그리고 권율의 행주대첩. 요게 이제 임진왜란 3대 대첩이에요. 3대 대첩의 순서는 무조건 알아야 돼요. 한진, 평, 행 이렇게. 한진행이
임진왜란 3대 대첩인데 평양성탈환도 순서에 끼워서 나오기 때문에 한진, 평행, 그리고 한양탈환까지 이렇게 순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한진, 평행, 한양탈환. 그렇게 되니까 휴전이 됐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발언권이 없었고 조공 국가인 명나라 그리고 일본이 휴전 협상을 했지만 결렬이 되고 조선은 이 휴전기 동안 전열을 정비했는데 요때 중요한 부대가 바로 훈련도감이죠. 포수, 사수, 살수, 삼수병으로 구성이 되었고 그리고 월급을 받는 상비군으로 구성이 되었다. 직업군인이에요, 상비군은. 그래서 포수, 총 쏘는 사람, 사수, 화살, 살수는 무예를 길러서 이제 근접 공격하는 사람이죠. 훈련도감 별표 치시고 그리고 양반부터 노비까지 구성된 소고군이 있었다. 조선 후기에 지방군 소고군이 있었는데 얘네 양반들은 사실상 참여하지 않았죠. 그래서 쭉쭉 갑니다. 그래서 이제 후반전이 시작이 됐어요. 후반전에서는 정유재라는 두 가지 전투 보시면 돼요. 일단 칠천량해전은 우리가 패배해서 별로 안 나와요. 우리가 이긴 거 위주로 나오니까. 그래서 이때 판옥선, 거북선 다 말아먹었다. 다 전멸. 그래서 귀양번했던 이순신은 다시 불러오죠. 이순신 장군한테 얘기를 하죠. 수군은 이미 글렀다. 남아있는 수군들을 데리고 육군에 합류해서 육지에서 결단을 내자 했더니 이순신이 그 유명한 말 하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하면서 싸웠던 전투가 진도 울돌목의 명량대첩 12척의 배로 적의 133척을 전멸을 시키는 엄청난 성과를 보이죠. 그리고 한 놈도 살아남기지 마라. 노량대첩. 그래서 노량대첩까지 승리를 했지만 여기서 도망가는 일본군의 총탄에 맞아서 이순신 장군이 죽었다.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이때 죽긴 했지만 사실상 전승이었어요. 패배한 전투가 없었다. 엄청난 전쟁의 신이죠, 거의. 그래서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진평행 순서 휴전 그리고 명량 노량 이렇게 축구로 치면은 지금 전반전 초반에 시작하자마자 3대 0으로 진 거예요. 일본한테 3대 0으로 졌는데 갑자기 이순신 장군 혼자 해트트릭 3대 0, 3대 3. 그리고 이제 의병들의 활동, 이제 진주대첩 이런 걸로 또 한 골 더 넣고 그리고 나서 평양선 탈환, 그리고 한양선 탈환 뭐 이런 식으로 또 2골 정도 더 넣어요. 근데 우리가 벽제관 전투 이런 데 패배해서 또 한 골을 먹히고 이제 5대 4 정도로 하프타임이 되고 그리고 정유재란 때 일본군이 한 골을 더 넣었죠. 칠전장 해전으로. 하지만 이순신 장군의 쐐기골, 명량과 노량 해서 7대 5로 승리했다. 간단하게 이렇게 축구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경기의 맨 오브 매치는 이순신 장군이었다. 그죠? 조선의 연패, 패배. 선조는 피난, 분조, 그리고 반격, 한진평행. 그죠? 한진평행. 그리고 한양탈환. 그리고 훈련도감 중요하다 했죠. 그리고 후반전에는 명량과 노량. 이렇게 하고 끝. 결과는 볼 거 없어요. 비변사가 최고 기관이 되었다. 광해군과 북인이 권력을 장악했다. 당연한 얘기다. 당연한 얘기. 그래서 이 정도. 그리고 일본은 도요토미 정권이 내려가고 에도 막부가 성립이 되었다. 그리고 성리학. 이황의 제자였던 강항이 이때 이제 일본 성리학을 전파하죠. 그래서 이황의 성리학이 이때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도자기 문화, 이삼평 같은 사람들이 이제 도자기를 전술하죠. 조선은 기술자들, 도공들을 좀 천대하는 풍습이 있었지만 일본에서 잘 대우를 해줘서 이때 수많은 도자기공들이 건너갔다. 그리고 조선통신사를 파견했다.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 막부를 성립을 하고 사실 임진왜란 한 거는 도요토미 얘네였지 우리는 사실 임진왜란 안 하고 싶었다게 이러면서 알았어. 그래서 조선통신사를 파견하고 광해군 때 기약조를 체결했다. 그래서 광기의 세계 했었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중국은 이제 명나라가 쇠퇴하고 이제 여진족의 국가인 수금이 성장을 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결과 총 정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조선 후기 붕당 정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선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